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는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예, 그래도 상승 전환에서 지금 코스피는 3030선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1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사실 뚜렷한 호재는 없지만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요. 오늘 이제 저희가 테마 시간에도 하겠지만 오늘은 뭐 시멘트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요.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기는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마켓 주민 시간은 테슬라 얘기합니다. 테슬라가 다시 주가가 $1000를 넘어서 천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관련된 여러 뉴스들,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진단하고요. 또 차트의 기술 시간에는 김중근 대표님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앞으로 시장 어떨지 전망해보는 코너들 준비했습니다. 이슈앤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 그리고 일론 머스크 늘 화제를 몰고 다닙니다. 인산철 배터리로 하겠다고 해서 국내 2차 전지주에게 충격을 줬는데 주가는 또 잘 나가고 있고요. 여러 이슈들 진단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액분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고 예. 나서 다시 그 $400, $500에서 지금 $1000를 넘어선 거고요. 네. 이럴 땐 사실 시총을 봐야 되는데 시총 $1조 돌파했습니다. 의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시총이 $1조 넘어선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크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일단 지금 3분기에 들어왔을 때 테슬라가 지금 주가 이 생산해서 판매한 대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4만 대 이상 나왔는데 되게 일단은 그 2분기 정확히 얘기하면 2분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온 그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 나온 데다가 이제 렌트카 업체인 헐스가 이제 그 테슬라 전기차를 14개월 동안 해서 10만 대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기들의 플리트에 넣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만큼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화요일에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그 갭 상승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 이상 올라갔고 지금도 이제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파산에서 어느 정도 제기해서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간 이 헐츠가 차량 구매하고 충전 인프라 등을 이제 거기다가 또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비로소 이제 테슬라가 훨씬 더 이제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현대차, 기아나 다들 이제 주가가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잘 나가는데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도 테슬라만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현대 기아차만 좀 부진한 거예요? 주가나 영업 상황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떴습니다, 사실. 예,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같이 보시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우선은 그 친환경 차에 대해서 우선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규모 발주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우선은 대규모 발주는 사실 이전에 리비안이 그 아마존에서 2030년까지 10만 대의 그 전기 트럭을 발주를 받은 거가 이미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세단이라든가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일반 소비자형 전기차가 이만큼 대량 발주가 된 것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테슬라와 협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헐스가 법정 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버나 카바나 같은 이런 그 업체들하고 이제 해서 그쪽에다 플리트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규모로 해가지고서 그 5만 대 정도를 또 추가로 발주를 해서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매출을 늘리지 않으면은 이 헐츠가 그 렌터카에서 수입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테슬라를 이 하나의 그 공동 파트너로 잡고서 협력을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테슬라 주가는 간밤에 이제 종가는 $1037, $1000 위에 있는데요. 이전부터 사실 테슬라의 주가 거품론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밸류로 좀 따지기는 어려워요. 주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의 시각은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이제 이게 그 두 가지 시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한 $3,000 간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게 거품이다 그러고 나는 이거 투자 안 해 이러고 berkshire 같은 경우는 또 이걸 안 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서로 왔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다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자꾸 따라잡고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즉 토요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이 테슬라를 너끈히 따라잡고 오히려 더 앞질러 갈 수도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라든가 이런 쪽 플랫폼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20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상향 평준화된 전기차 기술을 가지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살아남으려면 첫째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성능 배터리,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46880 그 규격의 배터리를 얼마나 잘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지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의 시대를 앞서서 뛰쳐나가서 연 거는 맞죠. 그만큼 네. 시장이 이제 거기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다만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도 전기차를 다 한다. 그래서 이제 2025년이면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비중이 20%로 줄고 GM이 테슬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얘기는 했던 거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가는데 네. 그럴 경우에 테슬라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사실 이제 그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그 겁내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에 뛰어들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를 테슬라가 따져봐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IHS 마켓에서는 일단은 GM이 따라잡는다 그랬을 때 일단은 그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그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중산층 이하 서민층 정도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차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테슬라는 자기들의 그 점유율을 많이 뺏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왜냐하면 업체들이 지금부터 2024년까지 늦어도 그때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전기차 플랫폼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게 될 것이고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앞서 있죠. 이미 EGMP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이런 것들은 토요타라든가 아니면 GM 이런 거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데 비해 가지고 역시 상당히 빠르게 전기차 플랫폼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즉시 매출과 이익이 창출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한 10만 대 이상을 지금까지 판매를 해왔던 그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현대차도 저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일단 지금 현재 3분기 매출이 24만 대가 돌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이전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 전기차 양산 업체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일단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만큼 그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만큼 이제 그 $1조 클럽까지 밀어줄 만큼 이 그 기대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테슬라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앞서 있는 기술을 이제 실증을 해가지고 이걸 과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자기들이 뭐 100년, 1000년 혼자 전기차만 만들고 구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우리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GM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다 끙끙 매고 지금 신제품을 못 내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아요. 테슬라는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또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소요량이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 차는 지금 현재 그 들어가는 게 9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테슬라는 그거에 한 2배 이상 들어가거든요. 더 많이 수요가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은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라든가 네. 혹은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반도체 정밀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이 되면 테슬라에는 오히려 앞으로 이제 생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선도를 해가지고서는 그 미리 파운드리에다 그만큼 미리 그만큼 돈을 집어넣고서는 뽑아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죠.
결국은 이제 배터리인데 2차 전지에 대한 원자재, 특히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이런 원자재들이 이제 또 그만큼 원활하게 수급이 돼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보다는 더 걸림돌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일부에서 또 이제 캐시 우드 같은 이런 분은 또 테슬라가 $3,000 간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이제 일부 좀 팔기도 하고. 예, 실제로 이제 그거는 우리 그 증권거래소 SEC 보고서에서 이제 공시 자료에서 그렇게 네.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부터 또 다시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테슬라 주가는 우선 어느 정도 그 점프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조정을 받고 나가지고 다시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주가 $1,000 갔다는 얘기 전에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보급형 모델에 스탠다드 모형의 전격이 아니라 뭐 원래 사실은 생각했던 거 도입하겠다. 이걸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어떤 의도나 전략을 가지고 테슬라가 그런 걸 추진하는 걸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 네. 일단은 그 첫째 그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자꾸 이 테슬라가 경쟁사들이 나오고 전체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 것을 우려하니까 그러면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CATL이나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잘하는 분야인 인산철을 먼저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중국 정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점유율을 높이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LFP 배터리 사용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이고 두 번째가 바로 배터리 가격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하면 인산철 배터리가 훨씬 더 이제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러면 리튬 인산철이 싸죠? 인산철이 훨씬 더 싸죠. 싸지니까, 인산철이 네. 싸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는 이 차량 단가를 차량 낮춘다. 단가를 낮추자라는 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충전소라든가 배터리 교환 시설, 교환 스테이션이 어느 정도 그 기반을 잡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향으로 만들면은 이게 훨씬 더 돈이 되고 득이 된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전기차 중에서 벤츠도 지금 현재 이제 EQA나 EQB 같은 어느 정도 보급형 모델에는 이제 인산철이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지금 도입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프리미엄 브랜드 쪽으로 가는 그런 전기차에 이제 앞으로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 하고 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2차 전지 그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네. 기가팩토리라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그 기술 지원을 파나소닉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랬는데 이 파나소닉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4680 배터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게 이제 로이터 통신에 나왔고요. 네. 이게. 그다음에 이런 4680 배터리가 실제로 구체적인 양산 시기가 언제다라는 얘기를 밝히질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시제품 프로토타입은 나왔는데 얘가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정말 주장하는 그 정도의 용량과 출력 그다음에 그 안정성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확보가 돼야지만 이제 비로소 양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4680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좀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꾸 쓰다 보면은 그 성능 저하가 되게 심합니다. 이게 이 리튬 네.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더 열화 현상이 심하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그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 제가 일단 그 책임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로는 이분들이 인산철이라 그러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성능 열화가 너무 빨리 되고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중국향 배터리 교체형 모델로 이제 갈 때는 이 인산철을 가겠지만 결국은 글로벌 모델에서는 이 리튬이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이 사진이 이제 중국의 니오사에서 나오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인데 여기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 5분 이내에 이 밑바닥에 있는 배터리를 뜯어가지고서는 그대로 교체하는 그 동영상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LFP 배터리는 그렇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자, 2차 전지 얘기 테슬라 얘기 쭉 했는데요. 2차 전지는 또 성장 산업이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기업이 있고 전략이나 투자할 만한 뭐 기업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재에 대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소재요? 네, 소재에 네, 대해서 네. 봐야 되는데 특히 리튬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BRD 그러니까 BYD 같은 경우 어제 그 리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그 가격을 20%이 배터리 가격을 20%를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중국이 전체적인 채굴권을 거의 글로벌 채굴권을 70%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리튬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차량 부품주 이쪽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그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2차 전지도 역시 당분간 주가 조정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소재 관련된 이 ETF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게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관련된 걸로 보시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렇게 해서 코드가 요런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는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ETF가 나오가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도 이전에도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이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으로 해서의 ETF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이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 네. 2차 전지가 있고요. 또 해외에도 리튬과 배터리가 연계지니까 ETF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소재 쪽으로 이제 집중된 ETF를 주목해 보면 좋겠다. 예, 마켓 주민 오늘은 이제 테슬라의 최근에 여러 모멘텀과 관련된 국내 2차 전지 업체 전략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